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오늘 되게 멋진 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늘 멋진 분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멋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스타트업 꾼스의 나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꾼수는 대체 무슨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는 현재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PC 게임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전략 게임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먼저 회사 설립이 2020년 3월로 네, 되어 있고 게임을 뭐 빨리 개발해서 출시를 먼저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예, 게임에 예.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게임 이름하고 예. 어떤 장르의 게임인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개발한 게임은 이제 랜덤 몬스터 디펜스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네. 레몬디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런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올해 2월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했었고요. 다만 이제 게임을 이제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잘못인데 이제 게임 장르 자체가 이제 실시간 대전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 유저 풀이거든요. 네. 유저가 없으면 이제 결국 매칭이 돼야 상대를 이제 만나야 게임을 할 수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사실은 마케팅을 거의 잘 못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금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이제 저희 이제 뭐 공식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매일 이제 아우성이었거든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유저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그쵸. 네. 그래서 자기들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따 오후 7시 할 사람 막 서로 이렇게 찾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려면 어쨌든 제가 이제 유저들을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해 2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웹3 서비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게임을 직접 뭐 플레이 해보지는 제가 뭐 않았지만 게임 사용자에게 우리 게임은 남다르다. 네. 그런 점 뭐 한두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저희 게임을 이제 해보신 분들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장르 자체는 타워 디펜스 게임인데요. 사실 굉장히 이제 흔한 장르긴 한데 네. 다른 타워 디펜스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저희 게임만의 특징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아무래도 디펜스 게임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디펜스만 하게 돼요. 네. 수비만 하게 되는데 저희 게임은 이제 디펜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진영에 제가 특수 몬스터를 소환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자원이 쌓였을 때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타이밍에 수비를 좀 할까? 아니면은 근데 상대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좀 리스크를 안고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끝낼 수 있겠다. 그럼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전략적이고 그런 공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게임 운영을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10개월 동안의 어떤 뭐 성과나 주요 지표들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사실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이제 사실 초반이 제일 좋았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게임을 이제 5월에 런칭했을 때 사실 한 유튜버 분이 저희 게임을 이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유튜버 분이 이제 홍보를 해주셨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구글 앱스토어 인기 순위 3위까지 올라가고 이제 막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계속 유지시킬 만한 이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지표가 좋았다 안 좋았다 했는데 보통 이제 좀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데이원 리텐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왔었고 그다음에 데이 세븐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좀 전문용어로 말해야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게임은 잘 못해도 게임 투자는 좀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이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데이원 그 다음 날 그렇죠. 오늘 잔존 유저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7일째 되었을 때 잔존 유저들 비율. 네. 데이세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면 이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유저들이 어쩔 때 오늘 또 게임 안 되겠지. 안 될 때 많은데 그래도 보통 데이세븐 같은 경우는 10% 초반? 네. 아니면 이제 약간 뭐 7, 8%?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고
이제 뭐 다운로드나 뭐 다운로드- 최고 MAU나 DAU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다운로드는 이제 구글 애플 합쳐서 10만이 좀 안 됐고요. 아마 7, 8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MAU가 저희가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3만이고 보통 이제 만 좀 안 됐어요. 네, 굉장히 낮죠.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자랑은 별로 안 하시고 네.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투자를 받으시려고 네. 네, 나왔는데 네. 그럼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예, 돼요. 그렇죠. 꾼스에 네. 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네. 예, 투자자는 꼭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런 네.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게임적으로 보면은 아직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임 한 개밖에 없긴 하지만 우선은 게임을 해보시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를 실력을 아니면 아니요, 게임성이요. 게임성이 남다르다. 네. 그 게임성이 사실은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게임성. 사실은 제가 타격감, 이런 저희가요. 제가 이제 제가 뭐 직접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뭐 직접을 통과해서 저희 다 합쳐가지고 한 7, 80개는 투자를 했거든요. 저희 게임 쪽에. 회사만? 예, 게임 게임 쪽에. 회사만. 네. 예. 네. 많이 말아먹었는데 어느 회사 하나도 게임성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회사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대표님 다시 네. 예, 게임성 그거 하나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사실 게임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외에 제가 솔직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투자 쪽 이제 일을 이제 했다 보니까 그래요. 네. 나영진 대표님.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에서 계셨더라고요. 예. 거기서 게임 투자를 아니요 거기서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투자를. 네, 게임 쪽이랑 관련은 없는데 제조업에서 게임으로 전향하신 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송 대표님 포트폴리오이기도 한 체인 파트너에서도 계셨고요. 그렇군요. 블록체인 쪽에서도 예. 중국 아, 서비스도 좀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게임성을 제외하고는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있긴 한 건가요? 그렇죠. 네, 없으면 사실 제가 이제 못 나오는데. 예, 예. 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게임성을 차치하고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저의 게임에 대한 그런 소견이나 그리고 저희 회사가 결국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죠. 제가 지향하는 저희 회사의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비전 그리고 제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비전이 사실 가장 처음 나온 게 저희 레몬이라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2월 정도까지 서비스 하시다가 네. 그걸 내리고 웹3적인 그런 P2E 개념이 섞인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연결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 뭐 작년 말부터 올 중반까지는 뭐 웹3 뭐 메타버스 네. NFT 열풍이 불긴 했지만 네,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한 몇 년 정도 이제 일을 했던 경험도 있지만 네. 작년 이제 가을부터 사실 이제 P2E 게임들이 정말 이제 유명해지면서 네.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그리고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채굴형, 약간 노동에 가까운 그런 게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게임들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유저들이 만약에 돈이 잘 벌리면 좋아하죠. 그렇지만 결코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이란 건 결국 이게 뭐 P2E 게임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모바일 게임이건 PC 게임이건 결국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래 가고 그래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이걸 우리 게임 유저들이 우리 게임 정말 재밌게 계속 즐기면서 하는데 동시에 약간 용돈도 벌리네? 약간 이런 P2E가 아니라 약간 플레이 앤 원 개념으로 가면 훨씬 더 이걸 잘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플레이 투 on이 아니라 플레이 앤 on이다. 우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가 플레이 앤 on이라는 말은 이제 오늘 그 어떻게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들을 표방하는 게임들이 있나요? 요즘은 P2에서 P2E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TO를 빼고요. 네. 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추세가. 네. 그래요? 추세는. 예. 한번 네, 네.
맞나요? 그게? 예, 사실 이제 P2E가 아니라 이제 P&E라고 하는 곳들도 이제 종종 있고요. 네. 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P&E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게임이 나왔을 때 정말 P&E를 지향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토크노믹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게임을 봐야 되고 이제 게임과 이제 토크노믹스가 얼마나 잘 이제 어우러졌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드신 게임은 그 토큰 이코노미가 가미된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재미를 추구했다. 이게 남다르다. 아, 예. 그게 뭐 굳이 뭐 대표님 뭐 여기에 뭐 굳이 조금 뭐 얼마나 왜냐하면 대표님 지금 보면 수치로 보면 좀 이게 뭐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데 좀 약간은 네, 맞아요.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희 게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도 너무나 이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회사 모든 내부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케팅을 거의 많이 못했어요. 마케팅이 부족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게임에 이제 유입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모바일 게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이제 구글 이제 리뷰나 이제 네. 공식 카페에 남기는 글들을 보면은 사실 재미없다는 글은 전 하나는 봤었다. 예, 그 하나 빼고는 못 봤었어요. 네. 다 이제 재밌고 계속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고 그래서 유저들이 대신 홍보를 해준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 대전 게임이다 보니까 결국엔 매칭이 돼야 되는 게임이고 그래서 물론 중간에 AI는 넣었어요. 그렇지만 AI는 이제 아시다시피 AI랑 계속 매칭되면 당연히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는 AI가 없고요. 네, 안 그러면 점수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저희 게임을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 게임과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는. 디펜스 게임이면 타워 디펜스면은 뭐 그 어떻게 레벨을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그 스테이지를 계속 예. 새로운 맵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타워 디펜스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격파해 나가는 싱글 모드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저희 게임은 이제 싱글 모드가 아니라 이제 유저들 이제 1대1로 붙는 이제 대전 게임. 대전. 아까 대전 타워 디펜스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한 판 한 판 뭐 짧게는 뭐 1분, 뭐 길게는 뭐 7, 8분 이렇게 해서 한 판 한 판 짧게 이제 상대랑 1대1로 붙어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 웹3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P&E 네. 쪽으로 가고 거기에 맞는 또 뭐 토큰 보상이나 네. 뭐 그런 게 이제 붙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토큰을 발행을 한 거예요. 네. 발행을 했고 실제 지금 뭐 구글에 다시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구글하고 애플에는 아직은 안 올렸고요. 아직 안 올렸고요. 네,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발행했을 때 네. 그거를 ICO처럼 뭐 프라이빗을 좀 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초기 물량은? 초기 물량은 ICO는 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는 대신에 이제 그 토큰 디스트리뷰션에 보시면 이제 토큰 워런티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 에코티 라운드에서 이제 투자해주신 에코티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1대1 비율로 지급해드린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토큰 세일 같은 경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에게 그 1대1로 대행해서 토큰 주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발행된 건 없고 실질적으로는 게임이 다시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서 게임을 하면서 언하는 그러면서 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발행 자체는 100% 모두 다 됐고요. 그건 이제 보통은 이제 발행 한도 설정이라고 하고 네. 실제 이슈는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이슈 다 됐죠. 다 이제 네. 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리저브 펀드다 아니면 네. 유저들 플레이 애널 부분이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저들이 저희는 게임 내에서 직접 그 비율에 따라서 그걸 전환해 갈 수 있어요. 그럼 전환해 갈 때마다 물론 이제 매일매일 언락되는 양은 정해져 있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락업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저들이 전환해 가는 거고 발행 자체는 이제 저희 현재 3억 개 네. 이제 발행이 맥스인데 3억 개는 발행이 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 대표님 팀 구성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게임 업계에 팀 구성만큼 또 중요한 이슈는 없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 물론 이 게임이 굉장히 그 플레이 앤 언 그리고 토큰 이카나미에 기반된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왜 게임으로 들어오셨는지 특히 투자를 PE를 하다가 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거를 조금 궁금하네요. 네.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거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중국으로 제가 중2 때 중국에 유학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께 맨날 혼났어요. 맨날 게임 한다고. 뭐 RPG도 그렇고 뭐 스타크래프트 뭐 여러 가지 게임. 그때 하셨던 게임은 혹시 뭐 좋아했던 건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고 그 외에 RPG는 왜 예전에는 그 네이버에서 뭐 인기 MMORPG 치면은 1등부터 50등까지 떠요. 네, 거기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오. 네, 게임 덕후시구나. 다 그래도 중고랩까지는 키웠을 거고 물론 재미없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뭐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 좀 해라라고 할 정도로 게임 많이 했었고 다만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로는 이제 게임을 아무래도 많이 못했죠. 네, 물론 이제 중간중간 했지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은 좋아하지만 이제 대학에서 이제 금융을 전공하고 이제 사모펀드랑 이제 뭐 핀테크 블록체인 쪽에서 쭉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게임을 즐기긴 했지만 많이 즐기진 못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20년 초 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잠시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등 뜨다 보니까 좀 그동안 못했던 게임 때문에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게임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요즘 게임들이 제가 예전에 하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게임사들이 이 게임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요즘에 어떻게 돈을 벌까? 요거를 고민하는 느낌이 이 게임으로 인해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임에 있으면 콘텐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콘텐츠가 아니라 이제 인앱 결제 상품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뭐 몬스터 밸런스가 패치가 될 때도 유저의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유저가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가장 이제 큰 특징이었는데 점점 물론 이제 뭐 재밌고 그런 게임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고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더 이상 게임을 게임이 아니라 약간 돈벌이싸로 보는 그런 느낌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게임 입장에서 약간 너무 화가 난 거죠. 우리나라도 정말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서 대표님이 만드시는 게임은 뭐가 제가 달랐냐고 물었는데 뭐가 다를 거고 뭐가 달라질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만든 게임은 뭐가 달랐다고 했는데 아까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다를 건가?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큰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 여럿 있잖아요. 예, 뭐 NC 넥슨을 비롯해서 뭐 그리고 블록체인 쪽으로는 위메이드가 또 요즘 위메이저가 열심히 그렇죠. 크래프톤도 있고 컴투스 게임빌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진짜 유수의 넷마블도 있고 여러 유수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그래도 있다. 네. 예, 그런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약간 기업 실명을 다 너무 거론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그런 회사들보다 다 뭐 그런다 하는 건 이제 아니지만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이제 대기업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말씀하신 그 기업들이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기획자가 이제 난 이 게임 이렇게 만들면 정말 재밌고 정말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막 재밌게 게임을 이제 기획을 해가도 대부분은 반려가 돼요. 뭐 아시겠지만 왜냐면 확실해요? 네 이거는 저는 사실 게임 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제 십몇 년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다 보통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또 정말 참신하고 재밌는 게임을 기획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사실 개발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럴 바에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게임을 비슷하게 그리고 뭐 BM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뭐 디자인 바꿔서 하는 게 사실 개발도 훨씬 쉬워요. 그리고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 그 회사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꼭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사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게임을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임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는 사실 정말 뭔가 독창적이고 참신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모바일 게임을 만들 건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유저들의 그 이탈이 굉장히 잦아요. 왜냐면 게임을 A라는 게임을 다운받았다가 B라는 게임 다운받기 너무 쉽고 이탈하기 너무 쉬운데 사실 게임이 비슷비슷하면은 내가 A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B라는 이거랑 비슷한 만약에 게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그래픽도 좋고 퀄리티도 네. 더 좋아요. 그래도 보통 이탈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들인 뭐 시간과 돈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게임성이 다르고 이게 다르면 이탈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나가질 않죠. 그래서 정말 약간 참신하고 독창적인. 근데 사실 이거를 뭐랄까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게임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게임은 뭐 단순히 디펜스가 아니라 뭐 공격도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뭐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뭔가 다 네. 게임적으로 다 설명하기엔 좀 애매해서 그래서 사실은 게임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결국 결론은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하나만 더 아까 제가 팀 구성이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답은 안 하셨어요. 아 예. 예, 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우리? 이제 저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현재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 한 분, 이제 서버 개발자 두 분, 그리고 이제 아트 한 분, 그리고 이제 QA 한 분이 계신데 QA 그럼 총 5분. 네, 저를 제외하고 총 5분이 계시고 이제 QA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이시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네 분들은 다 이제 뭐 18년, 19년, 12년 다 이제 10년 이상 되는 이제 분들이시고 뭐 대기업에도 있으셨고 스타트업에도 있으셨고 다 이제 두루두루 이제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실 제가 게임업계 인맥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한 3, 4개월 정도 걸렸어요. 팀원들을 모으는데 지금 팀원은 아니지만 지금 클라분이랑 이제 아트분 이렇게 저희랑 셋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게임잡이라는 그 게임 구인 사이트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게임 유니티 엔진을 쓰는데 유니티 개발자들이 모이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회원가입해서 등급시켜달라 쪼른 다음에 이제 구인글도 올리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비전이 있는데 같이 나랑 이런 게임 만들고 싶은 사람 찾는다. 근데 지금 잘 못해준다. 근데 나 이런 비전 있다. 잘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4 용지 5장 정도 분량 해서 올린 것도 있고 이제 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맥젠이었나 이름 까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서 이제 아트 디자이너 분들 많이 모여 있는데 가서 구인글도 올리고 이제 직접 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품 팔아서 정말 많이 만났어요. 100명 넘게 만났어요. 그 3, 4개월 동안. 근데 거의 다 거절 당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 30살이었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지금은 서른. 지금은 32입니다. 네. 네.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사실 게임업계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연봉 깎아서 내려와야 돼요.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거절할 만하죠 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저와 저의 비전을 좋게 봐주신 이제 두 분이 이제 저와 함께 하기로 이제 합류를 해주셔서 그렇게 셋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다시 이제 그 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작년에 엑시가 많이 떴잖아요. 네. 엑시가 많이 뜨면서 모든 게임사들이 뭐 P2E, P&E 그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많이 했는데 네. 왜 크립토 윈터를 맞으면서 네. 뭐 엑시도 거의 10분의 1 토막 나고 뭐 유믹스도 한 10분의 1 더 지금 가격이 다운되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그 벌 수 있었던 만큼의 같은 노동을 들이더라도 벌 네.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게임 그 유저들도 이탈이 되고 MAU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P2E가 많이 죽는 분위기라고 저는 느끼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P2E나 P&E 저는 이런 당연히 게임 시장의 어떤 전망.
저는 사실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물론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예상보다 빠르긴 했는데 왜냐면은 사실 나오는 게임들의 퀄리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게임이 정말 재밌고 잘 만들었으면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렇다면 사실은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억 원 하던 리니지 집행검이 주식시장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막 3천만 원, 300만 원 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장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렇지만 장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 토큰 가격도 급락하고 유저들도 다 떠나고 수익성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이게 완전 정비라는 건 사실은 저는 게임을 정말 못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게임이 정말 탄탄하고 토큰 이코노미 제대로 짜여 있고 서플라이 디맨드 잘 돌아가고 유저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네. 사실 시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게임 가격도 그거에 따라서 크게 플럭슈에이트하고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정말 재밌고 뭐 그런 구조라든가 토크노믹스가 잘 짜진 게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지금은 약간 시장이 죽었지만 다시 네. 이제 P2E 게임 시장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제대로 저 게임을 그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되고 토큰 이코노미가 잘 짜여져 있어야지 네. 예, 뭐 P2E나 PME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제가 토큰 이코노미 저자이기도 한데 토큰 이코노미 들으니까 뭐 기분은 좋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토큰 이코노미를 잘 이제 짜요? 예. 그거를 아주 개념적으로는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게임 산업은 도리어 좋아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크립토에서는 안 좋긴 하지만 네. 지금 이 대표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틀린 말씀은 없었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예, 제대로 다 작동하고 제대로 뭐 재밌게 만들고 그러는데 why not? 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말씀해 네. 주시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P2E 게임에서 정말 완벽한 토크노믹스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그게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완벽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제 P2E 게임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투토큰 체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발행량이 이제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엑시 같은 경우도 65개월 발행하고 나서 65개월 내로 발행이 다 끝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발행이 안 된다던가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저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저가 계속 게임을 하면서 토큰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해서 신규 유저만 그 토큰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제 처음 들어온 유저들만 이제 저희 게임 토큰이 필요로 하게 하고 NFT를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미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우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은 그 토큰이 딱히 크게 필요 없어요. 예, 아주 특별한 그런 이유가 아니면.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토큰이 공급은 위에서 이제 랭커들이 계속 쏟아내고 신규 유저는 계속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신규 유저 유입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토크노믹스라기보다는 그냥 구조의 문제인데 우리 게임을 즐기는 이미 즐기고 있는 꼭 랭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도 아예 돈 안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쓰겠죠. 그렇지만 게임이 재밌으면 돈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 토큰이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저희 게임에 무언가를 이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신규 유저들만 이제 토큰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기존 유저들, 신규 유저 유입이 아예 없다는 전제 하에도 기존 유저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토큰의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큰 가격이 다른 게임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라인에서 맨날 했던 게 저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예. 토큰 가격을 유지시킬 것이냐. 예. 아직 정답은 없죠. 저희도 아직 시장에서 프루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이제 정치적으로 나와서 뭐 이제 프루브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말을 좀 제가 이렇게 막 자신스럽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잘 운영을 못하면 그 뭐 테라처럼 토큰 보상을 주기 위해서 다른 토큰을 만들고 그게 또 뭐 디파이로 연결되면서 그 이자까지 스테이킹하고 뭐 이자까지 토큰으로 주고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는 이게 선순환 구조를 돌지만 이게 가격이 좀 흔들리고 그러면
모든 게 붕괴되는 네. 완전히 그 죽음의 그 스파이럴이라고 네. 하잖아요. 소용돌이 확 빠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유믹스 하는 거 보더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 때도 저기 그 달러를 예치하고 뭐 달러 대신에 USDC를 예치를 하지만 네. USDC 예치하고 기저자산 그 근본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좀 안정성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믿는 쪽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짜려 그러면 피엣 자산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토큰으로 보상 주고 수요 공급 조절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지 당연히 담보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큰데 저희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게임은 사실 토큰 가격 자체가 결국엔 유저 수예요. 유저가 저희 게임을 만약에 즐기는 유저가 네. 갑자기 연동값이 확 줄어요. 그럼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토큰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겠죠. 더 이상 저희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없으면. 왜냐면은 저희 토큰은 저희 게임에 쓰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많아야 되고 그 유저들이 저희 게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하나만 예, 더 하고 그러시죠. 뭐 그 아직 저기 그 P2E 개념이 섞인 그 게임이 뭐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아직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언제 정도에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리고 네. 한국에서는 아직 뭐 법적으로 허용은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등급위에서. 네. 예. 사실 이미 그 심사 그 신청은 다 통과를 했는데 네. 아직 제가 게재는 안 한 상태고요. 음. 네. 그 게임 자체는 아까 제 IR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NFT가 없어도 그냥 일반 모바일 게임처럼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이제 NFT는 내가 이제 필요로 할 경우에만 이제 구매를 하는 거라서 이제 게임 플레이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웹3 기능 뭐 유저가 직접 민팅한다던가 NFT를 유저가 거래한다던가 네. 이런 기능들은 국내에서 제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예, 쉬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